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 논단입니다. 오늘은 지정학,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민족주의를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국가는 위치에 따라 발전과 국제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위치합니다. 한반도는 대륙에 붙어 있고 그 남쪽이 북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륙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한반도에 연결된 북태평양은 일본이 가로막고 있으며 그 너머에 캐나다와 미국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이론 틀의 하나입니다. 이 틀에 따르면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위치합니다. 대륙 세력에게는 해양 진출로이고 해양 세력에게는 대륙 진입로입니다. 속되게 표현해 끼인 나라입니다. 이 위치가 지난 400여 년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은 실크로드의 기대, 찬란한 문화와 부국으로 전 세계에 군림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세력의 일부였죠.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에 맞설 만큼 성장합니다. 그 접전지의 하나가 조선입니다. 일본은 1592년 명나라를 치겠다며 길을 빌려달라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입니다. 우리는 명나라와 연합해 정유재란 포함 7년에 걸친 이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청, 러시아, 일본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조정도 이들 삼국에 대한 우호 세력으로 분열되었죠. 국제관계란 결국 무력으로 지배하는 약육강식 관계입니다. 해양 세력인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기득권 대륙 세력인 청과 1894년 전쟁을 치러 이기고 신참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는 1904년 전쟁을 일으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병탄하죠. 섬나라 일본은 드디어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우리는 해양 세력인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고요. 뺏긴 국가를 되찾은 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연합군이 해양 세력인 일본을 물리쳐준 덕택이었습니다. 이때 해양 세력인 미국과 대륙 세력인 소련이 우리 한반도를 나눠갔죠. 우리는 참전국이 되지 못해 전순국도 될 수 없었고 뺏겼던 나라를 원상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으로 방위선을 결정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드골은 1960년대 초반에 이 전쟁은 스탈린이 적국 미국과 우호국 중국의 힘을 동시에 빼기 위해 김일성을 부추겨 일으켰다고 분석합니다. 이어서 그는 소련이 동남아로 확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슨 수를 쓰던 승리했어야 하는데 휴전으로 어정쩡하게 끝냈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장소는 인도차이나 반도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적어도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한 개인, 스탈린의 야욕이 한 민족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40년대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며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는 유언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6.25 전쟁으로 일본은 다시 일어나 부흥합니다. 우리도 해양 세력과 협력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경제를 일으킵니다. 미국, 일본과 손잡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경제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이익을 얻는 방법과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고려할 것은 정의나 예의가 아니라 국익과 안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난 400여 년에 걸쳐 경험하고 체득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성장이 국제관계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중국이 굴기하면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친미, 친중, 반일, 친일로 나뉘고 여기에 친북과 반친북도 보태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세력과 협력하는 것이 안보와 국익을 강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치적 라이벌을 폄훼하기 위해 친일파나 친미파 혹은 친중이나 종북으로 매도하고 국제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면 국가의 불행입니다. 친북이란 같은 민족이란 점에 입각해 6.25 전쟁이나 북한 정권의 민주성 여부는 불문에 붙이고 핵 문제도 북한 정권의 주장을 믿자는 것입니다. 반친북이란 6.25 전쟁에 대한 분명한 사과, 재발 방지, 북한 개방 및 인권 개선,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포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같은 민족이니 전쟁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와 후삼국을 거친 고려시대가 동족끼리 전쟁을 거치지 않고 성립한 것입니까? 그때는 같은 민족이 아니었던가요? 6.25 전쟁이나 미국의 남북전쟁은 동족이라도 같은 국민이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다르면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자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배세력은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까지 적화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려는 가치가 다른 동족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족이니 핵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화 대부를 보면 주인공이 담장 위에 손자를 올려놓고 팔을 벌려 안아줄 듯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손자가 뛰어내려도 그는 받아 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이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믿지 말라고요. 우리도 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윤리나 도덕 혹은 동족이라는 연민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지키려는 가치가 다른 동족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을 믿어야 합니다. 민족주의에 기대어 큰 결정을 한다면 큰 실수로 이어질 것입니다.